나는 왜 나이 들수록 사람이 싫어졌을까? 다산 정약용이 말한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나는 정약용이요. 200년 전 강진 땅에서 18년을 유배로 보낸 사람. 그 긴 시간 동안 나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소. 아니, 만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만날 수 없었다고 해야 맞겠지요. 그런데 말이오. 그 오랜 고독 속에서 나는 깨달았소. 사람이 그리운 것과 사람이 필요한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을요. 당신도 그런 적 있지 않소? 젊은 날엔 친구가 10명이어도 부족했는데 이제는 전화 한 통도 받기 싫어지는 날이 있지 않소? 모임이 있다는 소식에 마음이 무거워지고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피하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지 않았소. 그리고는 생각하지요. 내가 이상해진 걸까? 나만 이렇게 사람이 싫어진 걸까? 내가 성격이 나빠진 건 아닐까? 아니요. 당신은 이상해지지 않았소. 성격이 나빠진 것도 아니오. 오히려 당신의 마음이 성숙해진 것이오. 오늘 밤 나와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왜 우리는 나이 들수록 사람이 싫어지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부끄러운 일이 아닌지를요. 1장 젊은 날의 인간관계 회고.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 젊었을 때는 참 열심히 사람을 만났소.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즐거웠지요. 친구가 많다는 것이 자랑이었고 주말마다 약속이 가득하면 뿌듯했소. 왜 그랬을까요? 나도 그랬소. 과거에 급제하고 한양으로 올라갔을 때 나는 매일같이 사람들을 만났소. 선배 관리들과 술자리를 가졌고 동료들과 밤늦도록 시를 주고받았소. 그때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소. 사람은 사람 속에서 살아야 한다고 믿었지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만남 뒤에는 하나의 마음이 숨어 있었소. 인정받고 싶었던 것이요. 우리는 인정받고 싶었소. 좋은 사람이라고 불리고 싶었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기억되고 싶었소. 그래서 어떤 날은 내 마음이 아닌 상대의 마음에 맞춰 웃었소. 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에도 고개를 끄덕였고 가고 싶지 않은 자리에도 억지로 발걸음을 옮겼지요. 왜냐고요? 외로움이 두려웠기 때문이요. 혼자 남겨지는 것이 무서웠소. 사람들이 나를 잊어버릴까봐, 나만 뒤처질까봐, 나만 외톨이가 될까봐. 그래서 우리는 애썼소. 때로는 내 마음을 속이면서까지 관계를 유지하려 애썼지요.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소. 젊은 날 우리에게는 그런 노력이 필요했으니까요. 하지만 말이오. 그렇게 애써서 맺은 관계 중에 진짜로 나를 이해해준 사람은 몇이나 되었소? 그렇게 자주 만난 사람들 중에 내가 힘들 때 곁에 남아준 이는 몇이나 되었소?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보이는 것이 있소. 우리가 애썼던 많은 관계들은 사실 관계가 아니라 관계인 척이었다는 것을요. 나도 그랬소. 한양에서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정작 유배지로 떠날 때 함께 눈물 흘려준 이는 손에 꼽았소. 그제야 깨달았지요. 사람은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관계는 빈도가 아니라는 것을요. 2장 나이가 들며 사람이 싫어진 이유.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오. 무엇이 변하냐고요? 기대의 크기가 변하는 것이요. 젊었을 때는 기대가 작았소. 그저 함께 웃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지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우리는 관계에서 더 많은 것을 바라게 돼요. 단순히 재미있는 사람이 아니라 진심으로 귀 기울여주는 사람을 찾게 되고 거칠의 인사가 아니라 진짜 안부를 묻는 사람을 기다리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세상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요. 사람들은 여전히 거칠의 인사를 하고 형식적인 안부를 묻고 속마음은 숨긴 채 웃음만 나누지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느끼요. 아, 이 사람은 나에게 관심이 없구나. 그리고 그 순간 작은 실망이 쌓이기 시작하오. 1번, 2번, 3번. 실망이 쌓일수록 우리는 점점 더 사람을 멀리하게 되지요. 나도 그랬소. 유배에서 풀려나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반가워했소. 하지만 그들의 반가움은 오래가지 못했지요. 잘 지내셨소?
라는 인사 뒤에 내 18년의 고독을 묻는 사람은 없었소. 이제 괜찮으시오? 라는 말 뒤에 내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이는 없었소. 그들은 그저 정약용이 돌아왔다는 사실에만 관심이 있었소. 정약용이라는 사람에는 관심이 없었지요. 그때 나는 깨달았소. 사람이 싫어진 것이 아니라 진심 없는 관계가 싫어진 것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이것은 당신도 마찬가지일 것이요. 당신이 피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오. 진심 없는 웃음, 형식적인 만남, 거칠애 뿐인 관계, 그런 것들이 싫어진 것이오. 왜냐하면 당신의 마음은 이제 그런 것들을 견딜 만큼 둔하지 않기 때문이오. 삼장 나이가 들며 사람이 싫어진 이유. 하지만 실망만이 이유는 아니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싫어지는 더 큰 이유가 있어. 그것은 바로 소모감이요. 젊었을 때는 사람을 만나고 나면 힘이 났소. 새로운 이야기를 듣고 웃고 떠들고 나면 오히려 기분이 좋아졌지요. 하지만 이제는 다르오. 사람을 만나고 나면 피곤하오. 아니, 피곤한 정도가 아니라 마치 내 안에 무언가가 빠져나간 것 같은 느낌이 들지요. 왜 그럴까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오. 젊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만 했소. 그저 재미있게, 가볍게 들었지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듣는 것뿐만 아니라 느끼기 시작하오. 상대의 말 속에 숨겨진 자랑을 느끼고, 상대의 태도 속에 담긴 무시를 느끼고, 상대의 질문 속에 깔린 비교를 느끼게 되지요. 예를 들어 누군가 이렇게 묻소. 요즘 뭐 하고 지내세요? 젊었을 때는 그저 근황을 묻는 질문이라고 생각했소. 하지만 이제는 알지요. 그 질문 뒤에는 당신은 아직도 쓸모 있는 사람인가요? 라는 보이지 않는 저울이 숨어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우리는 답하면서도 불편하오. 그냥 집에서 지내요 라고 하면 상대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이것저것 바쁘게 지내요 라고 하면 또 그것대로 과장된 것 같아 불편하지요. 이런 대화를 몇 번 반복하고 나면 우리는 지치게 돼요. 차라리 안 만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지요. 나도 그랬소. 유배에서 돌아온 뒤 사람들은 내게 물었소. 이제 무슨 일을 하실 겁니까?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들은 관심이 있어서 묻는 것이 아니었소. 단지 내가 어디쯤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나는 답하는 것이 지쳤소. 차라리 혼자 있는 것이 나았소. 혼자 있을 때는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누구에게도 증명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사장 정약용의 철학적 해석. 이제 당신에게 묻겠소. 당신이 사람을 멀리하게 된 것은 정말로 당신이 이상해진 것일까요? 아니요. 나는 이렇게 답하겠소. 당신의 마음이 본질을 보기 시작한 것이오. 젊었을 때 우리는 관계의 겉모습만 보았소. 얼마나 자주 만나는지, 얼마나 많이 웃었는지, 그런 것들만 중요하게 여겼지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관계의 속을 보게 돼요. 그 사람이 진심으로 나를 대하는지, 그 만남이 진정으로 의미 있는지,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지요. 그리고 많은 경우 우리가 보는 것은 실망스러운 진실이요. 하지만 이것을 꼭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소. 오히려 이것은 당신의 마음이 성숙했다는 증거요. 어린아이는 반짝이는 것이면 무엇이든 좋아하오. 하지만 어른은 반짝임 뒤에 숨은 가치를 보지요. 마찬가지로 젊은 마음은 화려한 관계를 추구하지만 성숙한 마음은 진실한 관계를 갈망하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선택적이 되는 것이요. 모든 사람을 만나지 않고 모든 관계를 유지하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냉정함이 아니오. 지혜요. 내가 강진에서 배운 것이 바로 이것이었소. 처음에는 모든 사람이 그리웠소. 가족도, 친구도, 동료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깨달았소. 진정으로 그리운 사람은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뿐이라는 것을요. 그 수는 많지 않았소.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소. 당신도 마찬가지일 것이오. 당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이오. 그리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나이 드는 것의 진정한 의미일지도 모르오.
5장 가장 위험한 착각.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하오. 나만 이런 걸까? 내가 이상한 걸까? 사람들은 다들 잘 지내는 것 같은데. 그리고 결국 이런 결론에 도달하지요. 내가 문제인가 보다. 이것이 바로 노년을 가장 병들게 하는 생각이요. 나도 그런 적이 있었소. 유배 생활 중 어떤 날은 이런 생각이 들었소. 다들 사람들과 잘 어울려 사는데 나만 이렇게 외톨이인 것은 결국 내 성격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 그 생각이 들 때마다 나는 스스로를 책망했소. 더 친절하게 굴었어야 했다고, 더 관대했어야 했다고, 더 참았어야 했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깨달았소.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문제는 내가 사람을 못 만나서가 아니라 나를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었소. 생각해 보시오.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하고 새는 하늘에서 살아야 하오. 물고기가 하늘을 날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물고기의 잘못일까요? 아니요. 단지 물고기에게 맞지 않는 환경이었을 뿐이요. 당신도 마찬가지요. 당신이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것은 당신이 이상해서가 아니요. 단지 당신의 깊이를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소. 그리고 그것은 절대로 당신의 잘못이 아니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 보시오. 당신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당신의 마음이 더 높은 수준의 관계를 원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소. 표면적인 대화가 아니라 깊은 대화를, 형식적인 만남이 아니라 진실한 교감을, 숫자로서의 관계가 아니라 의미 있는 연결을, 이런 것들을 갈망하는 마음이 당신을 외롭게 만들 수 있소. 하지만 그것은 결코 당신이 이상하다는 뜻이 아니오. 오히려 당신이 정상이라는 뜻이오. 왜냐하면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갈망을 갖게 되기 때문이오. 6장 사람을 멀리해도 괜찮은 이유. 그렇다면 이제 이런 질문이 남았소. 사람을 멀리해도 괜찮은 걸까? 나는 이렇게 답하겠소. 괜찮소. 아니, 필요하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쳤소. 사람은 함께 살아야 한다. 관계가 많을수록 좋다. 외로움은 극복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말들은 한 가지 전제를 깔고 있어. 바로 모든 관계가 좋은 관계라는 전제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소. 어떤 관계는 우리를 살리지만 어떤 관계는 우리를 죽이요. 어떤 관계는 우리에게 힘을 주지만 어떤 관계는 우리의 힘을 빼앗아가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하오. 나를 죽이는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이요. 이것은 이기적인 선택이 아니오. 생존을 위한 선택이요. 나이가 들면 우리에게 남은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그 소중한 자원을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에 쓸 이유가 없소. 차라리 혼자 있는 것이 나을 때가 있소. 혼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내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으니까요. 나는 유배지에서 그것을 배웠소. 처음에는 고독이 형벌처럼 느껴졌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고독이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았지요. 혼자 있을 때 나는 비로소 나 자신과 마주할 수 있었소.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내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소. 그리고 그 시간이 없었다면 목민심서도 경세유표도 쓸 수 없었을 것이요. 당신도 마찬가지요. 혼자 있는 시간이 당신을 외롭게 만들 수 있지만 동시에 그 시간이 당신을 자유롭게 만들 수도 있어.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고 다른 사람의 기대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이 들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일지도 모르오. 7장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사람을 다 멀리하고 혼자 살라는 말인가? 아니면 억지로라도 관계를 유지하라는 말인가? 나는 이렇게 답하겠소. 선택하시오. 하지만 그 선택의 기준은 다른 사람의 기대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마음이어야 하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렇소. 첫째,
관계를 정리하는 용기를 가지시오. 모든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소. 당신을 소모시키는 관계,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관계, 형식뿐인 관계, 이런 것들은 과감히 정리해도 돼요. 전화를 받지 않아도 괜찮고, 모임에 나가지 않아도 괜찮고, 연락을 끊어도 괜찮소. 당신의 마음이 편안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 것보다 중요하오. 둘째, 진짜 관계에 집중하시오. 모든 관계를 끊으라는 것이 아니오. 다만, 진짜 관계와 가짜 관계를 구분하라는 것이오. 진짜 관계란 무엇이오? 자주 만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는 관계, 말하지 않아도 이해해주는 관계, 함께 있을 때 에너지를 얻는 관계. 이런 관계가 있다면 그것을 소중히 가꾸시오. 그 수가 적어도 괜찮소. 진짜 1명이 가짜 100명보다 나으니까요. 셋째, 혼자 있는 법을 배우시오.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혼자 있다고 해서 외로운 것은 아니오. 오히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맛볼 수 있어. 책을 읽어도 좋고, 산책을 해도 좋고, 그저 창밖을 바라봐도 좋소.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이 당신의 시간이라는 것이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온전히 당신만의 시간, 그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나이 들어 얻을 수 있는 특권이오. 넷째, 스스로를 용서하시오. 완벽한 사람은 없소. 완벽한 관계도 없소. 때로는 당신이 실수할 수 있고, 때로는 상대가 당신을 실망시킬 수 있소. 하지만 그것 때문에 스스로를 책망하지는 마시오.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내가 더 이해심 있었어야 했는데, 이런 생각들은 당신을 병들게 할 뿐이오. 대신 이렇게 생각하시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했다. 나는 충분히 노력했다. 그리고 이제는 내 마음의 평화를 선택해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시오. 다섯째, 새로운 관계에 열린 마음을 가지시오. 사람이 싫어졌다고 해서 모든 문을 닫을 필요는 없소. 여전히 세상에는 당신을 이해해줄 사람이 있을 수 있소. 당신과 진실하게 연결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선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오. 다만 억지로 찾으려 하지는 마시오.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인연을 편안한 마음으로 맞이하면 돼요. 그리고 그 인연이 오지 않는다면 그것도 괜찮소. 왜냐하면 당신에게는 이미 가장 중요한 사람이 있으니까요. 바로 당신 자신이요. 에필로그.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요. 나는 당신에게 사람을 멀리하라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오. 다만 이것만은 말하고 싶소. 당신이 사람이 싫어진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변하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오. 젊었을 때는 넓고 얕은 관계를 원했지만 이제는 좁고 깊은 관계를 원하게 되는 것. 이것은 성장이오. 퇴보가 아니오. 그러니 스스로를 탓하지 마시오. 당신은 이상한 사람이 아니오. 성격이 나쁜 사람도 아니오. 단지 더 진실한 것을 갈망하게 된 것뿐이오. 그리고 그 갈망을 따르는 것은 당신의 권리요. 세상이 뭐라 하든, 사람들이 뭐라 하든, 당신의 마음이 편안한 길을 선택하시오. 혼자 있고 싶다면 혼자 있어도 되고,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도 돼요. 그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당신을 지키는 것이오. 나는 강진에서 18년을 보냈소. 그 시간이 처음에는 형벌처럼 느껴졌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선물이었소. 왜냐하면 그 시간이 없었다면 나는 진정한 나 자신을 만나지 못했을 테니까요. 당신도 그럴 수 있소. 지금 느끼는 외로움이 언젠가는 당신을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할 것이오. 더 진실한 관계로, 더 평화로운 마음으로, 더 자유로운 삶으로.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니오. 비록 지금은 그렇게 느껴질지라도 당신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 곳곳에 있소.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에게는 당신 자신이 있소.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오. 오늘 밤 당신이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로를 얻었기를 바라오. 그리고 이것만은 꼭 기억하시오.
나이 들어 사람이 싫어지는 것은 당신이 나빠져서가 아니라 당신이 성숙해져서라는 것을요. 고맙소.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당신의 남은 인생이 당신 마음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기를 바라오. 평안하시오.